많이 오셨어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양평에서 우리 양평의 고향이신 최재영 목사님과 또 양평 고속도로 투쟁을 치열하게 해왔던 우리 양평 농성단들 그리고 여주양평 식구들과 이런 시간을 만들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정도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객석에 계신 분들 좀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속도로 전사라고 불러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제명도 됐다가 다시 복직도 됐다가 여전히 탄압을 받고 있지만 가열차게 열심히 싸우고 있고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양평군의원 여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여현정 의원님 너무 좋아해서요. 언젠가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을 떠나서 이민자의 생활이지만 지금 여 의원님은 제 고향 양평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디올백 사건이 폭로가 된 것도 우리 고향 덕분입니다.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1년 동안 이 영상 파일을 쥐고 폭로를 안 했잖아요. 왜 1년 동안 쥐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하겠지. 집권 초기니까 정치를 잘하겠지. 그냥 실수했겠지. 욕심 부린 거겠지. 정말 여러분 제가 폭로한 거 이상으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내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저 다음 접견자들이 손에 손을 들고 선물을 싸들고 다음 접견자로 김건희 여사를 들어가는 장면도 제가 포착을 하고 김건희 여사 근무하는 그 복도가 은행입니까? 병원입니까? 무슨 대기자들이 그렇게 선물을 들고 접견하는 거 이걸 내가 눈뜨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커버나 컨텐츠 시절을 마무리하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이사를 가서 11월 7일 날 첫 입주 출근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달 23일 날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고급 소나무 분재 그것을 수천만 원 상당이 되는 그것을 거기다가 대통령과 부인이 살고 있는 관저에 학교 트럭에다가 뽀저씩을 보낸 겁니다. 그 장종현 박사는 교육부에서 제명당한 사람이에요. 총장이 하도 부정부패 많이 저지르고 그래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고 학교 공금도 횡령하고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그걸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는 관저에 이것을 상납을 했을 때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범죄예요. 그것도 이제 같이 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공익 제보자인 거죠. 그랬는데 그만하다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더는 못 참겠는데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분 매스컴 보셨지만 그랬더니 회의 도중에 제 카톡을 받고 막 놀랬더라고요. 그럼 회의가 끝나고 관련 자료를 증거 자료를 해명 자료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더니 보내줄 게 뭐 있나? 그냥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대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한 발 물러서면서 나보고 오히려 가짜뉴스에 현혹됐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뿔따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최종 결심을 한 겁니다. 내 1년 동안 손에 쥐고 있던 거를 MBC 장인수 기자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한테 넘겨준 겁니다. 양평이 또 그것을 폭로하는 데 기여한 우리 여 의원님 덕분입니다. 가찬이십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저희가 좀 200일 넘게 싸워왔던 그런 성과라고 좀 생각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역사 이야기도 좀 해주셨고 주택에는 그 천공 관련된 뭐 희대의 국정농단이죠. 이런 나라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다 깊은 곳에서 숨 쉴 수 없을 답답함, 그런 답답함을 우리 국민들, 우리 민중들은 느끼고 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런 목숨을 건 이런 취재를 통한 폭로와 이런 활동들이 더 뜻깊지만 좀 걱정도 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양평에서 태어나고 자라셨고 양평을 너무 잘 아시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 살다가 양평으로 이사를 와서 기적처럼 양평군에서 선출직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배울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평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는 목사님 근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명절 연휴까지도 그 취재하시고 강연하시고 방송도 하시면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좀 얼굴이 자꾸 수척해 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그건 공감하는데 4.2kg가 빠졌더라고요. 이 사건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너무 일정이 많다 보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식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고생은 아니고요. 제가 취재 활동을 계속 해와야 되는 것이고 그 취재가 있어야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제보자들도 만나고 제보자들과 함께 무엇을 찾으러 다니고 그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다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영상을 편집하는 분들한테 내가 뭔가 또 던져서 그걸 또 이끌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방송도 하고 인터뷰도 나가고 또 해외 인터뷰도 지난번 외신기자 클럽 이후에 한 놈씩 붙들고 다 한 거예요. 또 따로 맨투맨으로 또 각 해외 언론사들 그래서 많이 이슈화가 됐고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그렇지 건강은 괜찮고 미국에는 주치의가 있잖아요. 제 주치의가 종합검사라면 2주 후에 결과가 나와서 전화로 얘기를 해줘요. Congratulations! 이거 뭐지? 떠들어보니까 콜레스테롤도 퍼펙하고 고혈압, 저혈압도 좋고 당뇨도 정상이고 막 그래요. 저는 다 건강합니다. 단지 눈이 시력이 좀 하도 많이 눈이 혹사나가니까 눈이 안 좋고 허리가 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앉아서 책을 많이 쓰니까 그것뿐입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해드릴 것은 끊임없이 지지해드리고 그리고 신뢰하고 응원하는 거 맞죠? 맛있는 것도 많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사드리고 그래서 절대 마다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회를 좋아해요. 저를 아시는 분 그냥 횟집에 회 있죠. 예, 회를 좋아하고 회 덮밥이 아닙니다. 회를 좋아합니다. 회를 좋아하십니다. 네, 예. 모든 회. 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가 빨리 중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 제가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2월 2일인가요? 서울에서 목사님을 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첩보전을 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댁에 모셔다 드리기 첩보전. 지금도 집으로는 가지 못하시고 모처에서 그 기거를 하고 계신데 숙소 주변에 누군가가 잠입하고 있고 이런 걱정 이런 것들도 되고 그날도 댁에 들어가시는 걸 확인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저희가 양평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변을 염려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죽는 거는 솔직히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환갑을 치른 지 한 몇 해가 돼요. 몇 해 되는데 살 만큼 사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뭘 더 욕심을 부려.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십자가를 지는 그 중요한 공생애를 놔두고 사람들이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 일파 속으로 싹 들어와서 몸을 피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에다가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줄을 타가지고 얼른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비유라서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몸을 피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죽으면 죽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셔서 제가 좀 걱정도 되고 해서 여쭤봤고,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가평에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오늘 경호를 맡으셨어요. 너무 든든합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목사님을 고정간첩, 난파간첩 이렇게 부르고, 또 태영호 씨는 뭐 북한 노동당 외곽조직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기총에서 뭐 고발도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보수 유튜버들의 맹 공격도 받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실에서 알아서 법적인 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댓글까지 채집해서 뭐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주요한 인물들만 이제 선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주문은 그렇게 했어요. 아주 그냥 금융치료를 해줘라. 너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거, 그리고 요즘 구글 검색을 하면 뭔가 자료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몇 년생이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챗봇 뭐 그 AI한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물어봤는지 나보고 54년도에 태어났다 그러고 충청도에서 태어났다 그러고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정보와 자료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의 활동이나 이런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도 전혀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변화되는 게 제일 좋죠. 내가 뭐 법적으로 대응해서 벌금을 물리고 소송비 승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그런 고통을 당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런 분들이 내 주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환자래에 아픈 자라에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나는 진보가 내 대상이 아니에요. 강연 대상이. 진보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알아서 이 땅에서 민주화 진보고 통일에서도 다 진보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극우 세력, 또 수구 세력, 보수, 이런 분들이 사실은 내 강연의 계몽의 대상인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진보한테 많이 오해도 받아요. 목사님 무슨 김건희, 윤석열 거 취임시고 왜 갔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내 깊은 뜻을 모르고 그러신 거죠. 나라고 뭐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근데 어찌됐든 그분들이 나는 변화받기만을 바라는 거죠. 예, 네. 지금도. 예.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말씀 좀 뭉클하기도 하고, 네, 가슴이 찡해지는데요.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을 지나서 민주정부를 세워내고 평화통일을 볼 때까지 목사님 건강하게 취재용 목사님으로 계속 활동해 주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뭐 우희정 교수 그 유튜브 한다고 잠깐 이제 티타임 하려고 그 전수미 변호사님이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나오는데, 그 틈에 어떤 지나가는 행인이 남성분들이 저보고 디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나 충격 먹었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문익하 목사님이나 뭐 한상열 목사님 그런 캐릭터는 아니더라도 나도 AOK 정현진 대표라고 LA에서 같이 활동한 그런 나이도 같고 신랑도 나하고 친구고 그래서 셋이서 다 똑같은 나이에요. 정현진, 이원영, 저.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현진 씨하고도 당신은 통일의 어머니 해. 그러면 정현진 씨가 최 목사님은 통일의 아버지 해.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졸지에 몰카 목사, 디올 목사, 샤넬 목사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래침 목사라고 그러네요. 가래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가래침 나오는 거를 취재한 것 뿐인데. 그래서 캐릭터는 저는 통일의 아버지 소리 듣고 싶습니다. 네,
통일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통일 목사님께 네. 듣는 파트2 예, 디올백 이야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예, 예. 뭐든지. 네. 그 대통령실에서 불법 촬영, 조작 촬영이라고 예, 입장을 내놓았고 보수 언론들은 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뇌물을 받은 이 희대 사건을 불법 촬영, 조작 취재이라고 표현하면서 본말을 좀 전도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확인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잠입 취재해서 제보한 의인이시잖아요, 사실은. 의인은 아니더라도 그냥 공익제보자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주거 침입죄 얘기를 듣고 목사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 게 명품백을 가지고 만나자는 약속을 잡고 주거 침입을 당하고 또 고급 다과를 대접받았다. 이런 어떤 분들이 사건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네. 주거 침입을 당해서 디올 핸드백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시고 주가 조작을 당해서 23억쯤 벌어봤으면 좋겠대. 그러게요. 뭐든지 당했대. 네. 뭐든지 피해를 입었다네. 아, 이런 궤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그동안 발표하는 거나 변명하는 거, 이런 거 해명하는 거는 거의 다 거짓입니다. 하나도 진실된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게 뭐 진실된 게 있어야지. 그 한동훈도 그 녹취된 거 있었잖아요. 그 제3자가 녹취한 거 자기 목소리인데 자기 목소리 아니라 그러고. 바이든 날리면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가서 그냥 정식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영부인이 그냥 명품에 관심이 있어서 잠깐 둘러봤다. 한두 개 샀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삐끼한테 당해가지고 호객행위 당했다고 그따구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내가 밝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때 나를 부르면서 목사님 삼풍백화점 그 아시죠? 사건 네 압니다. 그 아파트 무너진 자리에 생긴 아크로 비슷하니까 그거를 아시고 오세요 하고 그 말까지 나한테 해줬어요. 카톡에 남아있어요. 근데 침입자한테 그렇게 상세하게 주소를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주고 다과, 과일, 그냥 음료까지 대접해주고 나는 냉수를 달라 그랬는데 어이 정비서 쌍화차 한 잔 이러더라고요. 쌍화차까지 시키지 않은 것까지 침입자한테 이렇게 부탁합니까? 쌍화차까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주거 침입을 당하셨어요. 당했습니다. 네. 그 KBS 대담, 녹화 대담에서 디올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디올백을 받은 것은 그냥 단지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 때문이다. 어떻게 이렇게 은폐 축소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좀 그들의 정신 세계가 사실은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경호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아낌없이 스스럼 없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디올백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외신에서의 보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네. 왜 디올백을 택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 아시죠? 배꼽 잡으셨죠? 디올백 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에이오로 시작하잖아요. 그 알파벳이 아에이오로 시작하는 앞에 나오는 더는 D로 읽어요. 디올백 모두 다 돌아오라. 김건희 부부도 돌아오고 그구들도 돌아오고 뉴라이트들도 돌아오고 다 돌아와라. 원상회복을 해라. 이런 뜻에서 디올백으로 내가 명품을 정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디올백. 디올백 그런 의미가 했고, 있었군요. 네. 그 다음에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경호 시스템을 스스로 탈출한 거라고. 스스로 붕괴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경호실 직원들 다 잘리잖아요. 그 사람들도 무슨 죄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실 직원들이 그대로입니다. 경호처장하고 몇 명만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문제냐. 이 민정수석실, 그 다음에 특별감찰실, 제2부속실이 없어지고 폐지되고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마음껏 인사청탁, 이권개입, 국정농단, 권력 이원화 하기 위해서 그 과거의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난 거죠. 만약에 청와대 시절이었다면 꿈도 못 꿉니다. 거기 서로 견제를 합니다. 세 기관이. 그래가지고 어디 누가 술을 갖다 줬다 그러면 비상이 걸려요. 경호실에 술이 접수됐다. 영부인한테. 그럼 막 부속실로 연락이 가고 또 여기저기 막 연락이 가서 이걸 검증 과정 거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막 받는 거야. 관저로 들어가서까지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서까지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리고 더 내가 기가 막힌 거는 검사 간부 시절 부인 시절부터 130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후원 명목으로 커머너 컨텐츠 전시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수많은 업체부터 삥을 뜯은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서는 삥을 뜯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게임빌 업체로부터 2억 얼마, 삼성카드로부터 4억 4천만 원, 도이치모터스로부터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티켓팅 명목으로 막 받고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기업인과 어느 대기업에서 검사 부인이 살아있는 그 권력의 최정점에 와 있는 중앙지검장 부인과 검찰총장 부인이 후원업체 후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줄 기업 있습니까? 다 해주죠. 그 짓을 하면서 마음껏 뇌물을 받고 인사청탁을 받고 선물을 받고 복도에서 나래비로 이 하던 버릇과 습관을 계속 해온 것을 최재형 목사한테 대통 이거 당한 거죠. 네. 그겁니다. 그거. 네. 이렇게 한마디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디얼백 영상을 보면 이제 목사님 다음 순서로 접견자들이 대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일상적인 거죠. 이런 이런 일상적인 거고 한남동 관저로 옮기고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석대학교 설립자의 1,000만 원 상당의 분재가 단가를 그냥 단가를 말한 거예요. 1,000만 원은. 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예. 네. 여기 책정되는 금액이. 네. 그런 고급 분재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장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죄책감이라는 것은 눈 씻고 봐도 없다. 어떤 정신 세계인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양평이니까요. 네. 네. 목사님 고향은 아까 이제 개군, 양평군 개군면이라고 하셨어요. 리는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석장초등학교를 나오셨죠. 그게 이제 우회적으로 살짝 바뀌어진 거예요. 네. 예. 그렇다고 석장리 가서 또 최재형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느냐. 네. 최재형이 어린 시절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소년으로 얘기할 겁니다. 네. 지금은 할 게 없어 동네 사람들이. 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재형이 다 그럴 거예요. 석장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네. 석장초등학교 나오셨고요. 김건희의 우리 고향- 엄마 아버지 반일하고 들어오면 내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다 찌개도 끓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아주 이쁜 소년이었어요. 다 물어보십시오 가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미소년 깍두기도 담그고 그랬어요. 깍두기도 담그고. 김건희 여사의 고향도 양평군 강사면 아까 양근이라고 하셨어요. 그 병산리 쪽에서 또 주로 많이 살았고 지금 땅은 병산리 쪽에 축구장 5개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건희 일가와의 그 관계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예, 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관계를 설정한 데 있어서 고향과 동향이라는 거는 크게 작동하지 않았고, 나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통일 문제, 대북 문제 이게 너무 절실했던 거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너무 그 캠프의 관계자들이 너무 형편없는 극우 세력들, 극우 학자들, 룰라이트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는 대한민국 지금 현재 껍데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통치는 이명박이가 하고 있잖아요. 그게 뉴라이트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이라고 하는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서울에서 진행하는 그 금요 캐비넷에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1회부터 쭉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영상을 기업대 영상을 공개하시기로 결심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김건희의 태도. 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뭐 열린 공간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김건희의 아버지 김충식 씨, 김건희의 아버지 김강섭 씨는 일찍 한양대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오래전에 김건희 여사가 중학교 때 그 후로 이제 엄마 최은순 여사가 내연남 동거남들이 쭉 있었어요. 뭐 이제 김재하 씨, 뭐 그다음에 김충식 씨 몇 번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김충식 씨가 아버지지 뭐 꼭 의붓 아버지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그냥 아버지지. 대통령의 장인, 여사의 아버지, 그리고 여사의 엄마 최은순 이 두 내외가 여기 땅이 많잖아요. 그 김충식이고 뭐 최은순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선자 신분 시절에 어버이날 선물로 그렇게 준 거예요. 아버지 엄마한테 변경한 걸로 선물 준 거야. 그러니까 이권개입과 관련된 거는 그 모의를 그 당선자 신분 시절에 그 모의를 범죄 모의를 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절망을 느낀 거예요. 나는 내가 주문한 영부인 상이 있잖아요. 영부인이 되시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각지대를 돌보고 소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많은 리크도 보내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기를 역대 영부인들이 뭐 연말연시 되면은 뭐 적시자사 찾아가서 봉사하는 퍼포먼스 하고 뭐 고아원 양로원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로 당신은 지금 의혹이 많은 자다. 그러니까 그 의혹을 품은 사람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점수를 따르면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렇게 돌봐라. 낮은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당신은 진짜 멋진 영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내가 말하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고 인사청탁, 금융위원으로 임명해, 뭐 대통령 자리에 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1차 접견 때 그러면서 그냥 면티 입고 두 다리 쫙 올리고 껌만 짝짝 안 씹었지 술집 작부같이 막 그냥 노브라에다가 면티 입고 쓰레빠 맨발에다가 가래침 뱉어가지고 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따르고 앞에 수북히 쌓아놓고 뱉은 가래침 휴지에 또다시 뱉고 이러면서 불량한 그 외교 프로토콜은 아닌데도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얼마나 참느라고 내가 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욕을 받았겠어요? 뒤집어 엎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봐야 실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뭐 흥분하다가 내가 고속도로 얘기. 고속도로에 왜 그거 나와? 그래가지고 그런 영부인상을 벗어나서 국정을 농단하고 오빠 김진우는 분단 간격 시간당 지하의 어떤 이런 유흥업소에 앉아가지고 건축업자들을 만나는 그런 취재진들의 보도가 나한테 계속 들어오고 아버지는 그따위로 막 그냥 뭐 지금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가 그 부산 엑스포 때문에 설전을 벌이고 그 수많은 기업인들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난리를 폈는데 그 대통령의 장인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일부러 져줬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져줬다고. 자기들 이권 때문에. 이래도 들고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사는 여사대로 이 천공과 이렇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고 저렇게 함부로 우리나라의 국고를 탕진하는 눈먼 돈을 좀 빼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그거를 연상했어요.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 지금부터 20년 전 2005년도 6년도에
미실형 휴게소라고 있잖아요. 미실형 휴게소에 그 휴게소 터널이 생기면서 그 휴게소가 이제 폐지가 됐는데 보상금 받고 나왔어요. 그 법인의 대표가 최은순, 이사가 아버지 김충식, 김건희 본인, 오빠 김진우, 남동생 김진아, 언니 김지영, 형부 유병규,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 이사로 들어갔는데 세월이 흘러서 2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날 윤석열 정권 하에 이 사람들이 다 비선실세가 돼가지고 나라의 곳간을 탐하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번 총선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저도 외국 국적자하고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는 국힘당을 정상적인 제도권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힘당은 우리 옆에 여운형 선생을 저격한 세력들, 백범 김구 선생을 저격한 세력들, 그 DNA가 그대로 유전자가 남아서 전가되고 전수된 정당. 그래서 나는 저 국힘당을 역적 패당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당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양미는 300석, 우리는 220석. 한마디씩. 자, 고양미부터. 고양미는 300석, 우리는 220석. 너무 많이 줘도 민주당 못 써. 적당하게 주고 충분히 소수 정당들도 적당하게 가져가고 그러면 이제 국힘당이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대통령이 엄내기 주고 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잡아 끌어내려야 돼. 뭘 볼 게 있어. 뭐 대선을 2027년 5월에 어떻게 그날까지 기다리냐고. 못 기다려. 올해 안에 총선이 끝나면 연말에 대선도 치러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네. 고양미는 300석, 우리는 220석은 청주 강연 갔는데 청주의 민초들이 나한테 알려준 얘기예요. 이걸 많이 퍼뜨리십시오. 네, 목사님께서 220석 주셨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양평에 오셔서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저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섭섭한 거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맺으면 카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는 목회자하고 성직자니까 일반 기자나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입버릇처럼 하고 변명하는 거 말고 진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면 내가 기도해주고 좀 진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잖아요. 근데 똑같이 변명과 자기 포장하기 바빠서 신뢰를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네, 그래서 그리고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너무 뻔뻔하죠.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라 정말 상상이 현실로 돼서 된 일이죠. 네. 네, 꼭 잡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양평 주민을 위한 길을 생각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어머니가 감옥에 가 계시고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어떻게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양평 주민을 들먹이는지 저희는 이 현장에서 투쟁했던 사람들로서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제가 많이 보듬어주고 어떤 목회자로서 신자를 대하듯이 기도해주고 보듬어준 것도 사실이에요. 워낙 또 상처는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의혹 때문에 텔레비만 틀면 자기 비판하는 얘기, 유튜브만 틀면 김건희 의혹, 술집 줄리 이런 얘기.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면 엉금엉금 샤워실 문고리 잡는 시간까지 15분이 걸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그 강연을 하려고 커머너 컨텐츠를 갔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고 이명수 기자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 거는 있어. 약도 막 뭐 10대까지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뭐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뭐 코스프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좀 마음은 찐하긴 해요. 여하튼 나는 목회자니까 그런 걸 보듬어 주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냥 나를 확 또 인간적으로 나를 이제 막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거지. 제가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나의 희망이 되신 분이 최 목사님입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 마음은 아팠어요, 사실. 많이 한숨 막 쉬고 그러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한숨 쉬고 그러세요. 속으시면 안 되고요. 네, 양평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처가가. 그렇지만 양평이 시작도 아니고 양평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남양주에 이제 화도 양평고속도로 인근에 또 땅이 있고 송파 아파트와 양평 강상면 평산리 그리고 왕숙 신도시 이렇게 땅들을 연결하면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황금의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왕숙 신도시와 금남리 인근에도 그 중부 연결 고속도로라고 해서 남양주 포천이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또 생겨요. 맞죠? 그래서 처가 땅이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길이 만들어진다.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국토가 유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언제부터 이런 국토 유린, 국정농단이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언제 끝이 날지 저희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시령 휴게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 최은선, 김충식 이 부부는 서로 사업 파트너면서도 이제 같이 생활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분들은 돈이 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또 처음에 투자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일확천금을 보장되는 곳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면 뭐 누가 뭐랍니까? 누구든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안 합니까? 하지. 근데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해를 입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화병으로 죽고 자살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인 거지. 줄리라서가 문제입니까? 줄리가 대통령 영부인 되면 인간극장에 나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줄리가 문제가 아니라 줄리라는 것 그 의혹을 그 과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너무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수많은 남자들을 바꿔가며 본인의 야망을 채우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거지. 줄리 자체는 뭐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국에 별 하나만 다뤄도 장군 완스타만 돼도 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둘을 소장, 셋을 중장, 넷을 대장, 메가더는 원수 5개 뭐 이렇게 이런 별 하나만 다뤄도 가문의 영광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24시간 불철주야 일을 하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회 민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대통령은 12시만 되면 그 관저를 나와가지고 종로 쪽 가서 술 퍼마시고 경호원들 교통경찰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오죽하면 미국의 썬데이 저널까지 가서 그 경찰 간부가 그걸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그리고 그런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무속인들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막 나락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너무 걱정인 거죠. 네. 네.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천공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 강연에서 얘기하셨던 그 당선 후 첫 휴가 때
책 8권과 함께 수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북기, 북한을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았는데 책은 안 읽었겠죠. 네. 나한테 읽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술은 마셨을 것 같아요. 네. 술은 다 마셨어요. 당연히 마셨어요. 술은 매스컴에 공개된 술 사진 그게 원본입니다. 그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1년 번호가 있어서 반납도 못돼. 네. 다 마셨는데 못돼. 빈병을 반납했어요. 네. 그래서 핸드백도 이미 썼어요. 핸드백도. 그러니까 반납 못하지. 우리 집에 추석 선물, 설날 선물 보내서 집 주소 다 알고 비서도 알고 여사도 아는데 안 보내잖아. 가지고 네. 있으면 빨리 그걸 피해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집으로 보낼 텐데 다 쓴 겁니다. 주는 네. 족족. 그래서 아까 이제 윤석열은 사인 머신 그냥 그 정도 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김건희의 꼭두각시 정도인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 운영은 민간인 김건희가 해왔던 거죠. 그럼, 예. 여기 이 정도도 민간인 국정 김건희와 네, 이 정도도 또, 국정농단인데 천공의 천공이 있었던 그런 거죠. 천공의 네. 출처, 네. 천공이 국정을 천공이 자기의 강의와 특강으로 지시를 내리면 그거를 그대로 대통령실과 내각에서는 적용하고 실행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알면 되겠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본편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김건희의 통치가 있었어요. 그것만도 국정농단인데 천공의 정법 강의를 그 정액제로 들은 김건희가 천공을 뒤에 두고 이렇게 국정을 계속 농단해 온 겁니다. 무속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 가여운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내가 또 시정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무속인들이 나한테 항의가 7분인가 8분이 왔어요. 난 그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천공은 무속인이 아니라 이거야. 우리 무속인들을 모욕하는 거다. 무속자를 쓰지 말아달래, 천공한테는. 그래서 그것도 말이 맞아. 네,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도 이 중에 독실한 아주 보수적인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님들 계시면 저하고 뜻이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통 종교,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종교는 무진장 저는 존중을 해줍니다. 그리고 무속인들도, 무당이라고 하는 분들도 난 존중을 해드려요. 그 무당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민중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 우리가 기독교에 했던 역할을 그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 푸닥거리 막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도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가 들어와서 박정희 정부가 연대해가지고 미신 타파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그냥 정부 차원에서 미신을 타파하고 기독교가 미신을 타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토속 종교, 민족 종교, 전통 종교를 개박살 낸 거, 이거를 나는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살려야 돼요, 민족 종교를 오히려. 그러나 이런 혹세무민하는 극단적인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천공, 건진법사 같은 권력자들의 기생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속이라고 안 부르면. 여기 양평 우리 시민들이 한번 정해주십시오. 사기꾼. 그래도 어떤 그 사회적 명칭이 있어야 돼요. 무속인 아니면 나는 신흥 종교라고 했다가 목사님 너무 좋은 용어라고 그래서 욕먹었어. 신흥 종교라고 그랬다가. 사이비.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나 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장 지금 위험한, 미국 말로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재미교포인 나도 3월 9일이면 우리 집사람과 애들하고 헤어진 지가 1년 돼요. 1년. 미국에 못 들어간 지가 12월 14일 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건 터지고 안 들어간 겁니다. 더 투쟁해야 되고, 또 그때 들어가면 이자들이 저를 도망갔다고 또 조작을 할 거고, 범죄 저지고 도망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안 가고 총선을 이기고 내가 정말 아주 이기는 거 보고 만족해서 갈 겁니다. 저를 위해서도 갈 겁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다음에 들어올 때 입국 정지 안 당하고 무사히 들어오는 저를 위해서라도 꼭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답답한 상황에서도 좀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잠시나마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객석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두 분 지금 손 들어주셨어요. 네. 최재성 선생님이시네요. 최재성 선생님. 어디? 최재성 선생님. 네. 우리 채자 제자가 들어간 분은 우리 최재관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따가 저한테 용돈 10,000원씩만 주세요. 먼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 여담 같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요? 저는 방송을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65세가 되면 이주 국적자가 돼요. 아직은 내가 65세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환갑은 넘었는데 65세는 안 됐고 그렇게 되면 제가 드라이한 미국 이민 생활이 아주 지겨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꼭 여기 이제 귀농을 하듯이 살 건데 제가 이민 가기 전에 전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우리 장영달 의원님 여기 오셨지만 전주 아니면 양평 아니면 여주 아니면 이렇게 세 군데를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다들 내 고향 같은 여주는 내가 고등학교를 꿈꾼 곳이고 또 양평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전주는 내가 목회를 했던 아무 연고지도 없고 연고자가 없는데 전주가 그렇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악산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갔어요. 모악산 기슭을 가고 그 모악산 기슭 올라가면 김일성 주석의 직계 조상 김태 암흑의 그 묘지가 거기 딱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해도 괜찮죠? 네. 제가 문재인 정부 중후반부에 LA로 누군가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영사를 통해서 나한테 만나자고 급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한다는 거야. 방남. 방북의 반대말이 방남이잖아. 그런데 2박 3일 일정이나 3박 4일 일정을 나보고 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청와대 직원들이 몇백 명인데 왜 그걸 나한테 짜달라냐 그랬더니 이런 거는 목사님이 적절하고 목사님이 우리가 제일 이런 거에는 가장 훌륭한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국가보훈법으로 가둘 때는 언제고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나를 부산의 김해공항에 강연하러 갔는데 부산 김해공항에서 나를 장원동 대우무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병주고 약주냐고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죄 혐의 나고 다 판결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짜보겠다고 해서 2박 3일 일정과 3박 4일 일정을 내가 짜줬어요. 짜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환영 행사 받고 한라산으로 올라가서 취수 행사하고 쪼랑말공원으로 내려와서 쪼랑말공원 한필 이렇게 기증 받고 제주 4.3 그 항쟁 기념관에 가서 뭐 이제 참배하고 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외가의 묘지가 제주도에 있어요. 외할아버지 고경태의 묘지 그 쭉 조상들의 묘지가 바둑판 같은 정사각형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에 거기를 비공식적으로 참배하는 걸로 내가 집어넣고 해가 쭉 하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날 전주에 그 부근에 현대자동차 공장 있죠? 장 의원님. 예. 거기 견학하고 그 다음에 모악산에 올라가서 김일성 주석의 직계 조상 김태서 묘를 참배하는 것도 집어넣었어. 아무튼 뭐 이렇게 쭈르륵 하고 악고는 뭔지 아세요? 북에서 내려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여객기에 내려올 때 위안부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남한의 위안부 할머니하고 같이 양쪽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위안부 할머니들 만남의 집에 가서 일본 아주 열받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에는 위안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한 명도 안 남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위안부 할머니가 낳은 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녀 그 두 분을 내가 모시고 오는 것까지 딱 집어넣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해가지고 줬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한마디만 좀 답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쪽에 그 무악산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집이 그 임실이다 보니까 임실군 문화면이거든요. 제가 항상 갈 적이 무악산 쪽으로 아, 무악산을 그러셨구나. 거쳐서 이제 그 집을 가고 네. 그리고 무악산에 그 김일성 그 선조의 그 묘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보셨습니까? 예. 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한참 사이가 좋을 때 전주 MBC 사장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차를 부딪힐 때 살짝 닿아가지고 전주 모악산에 그 조상묘 했더니 알고 있었네다 그러면서 답변한 얘기가 전주 MBC 사장의 인터뷰 기사에 나옵니다. 다 인지하고 있어요. 예. 다음 질문은 고은광순 선생님. 공강수 선생님도 지각했어. 네, 죄송합니다. 봐봐 여기서 또. 예, 제가 2월 27일 날 만민 공동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 사전 탑사하느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자를 그리고 나왔었어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 씨가. 그래서 그 왕자에 얽힌 얘기를 뭔가 이제 비밀을 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왕보다 왕 위에 민이 있다. 예. 그리고 천공보다 높은 만공, 천공 위에 만공이 있다. 그래서 만민 공동회를 27일 날 하거든요.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정치권에서 하지 않은 얘기, 왜 우리가 한반도의 핵전쟁 위험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가, 왜 300회 넘게 미국, 일본까지 들어와가지고 300회 넘게 1년에 전쟁 훈련을 해서 북이 핵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국회에서 왜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이 미국의 패권주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 독립국가로 진짜 새로 나갈 수 있을까? 왕자 얘기는 오늘 말씀 못 해주시죠? 아니 뭐 우리 고은광수 선생님 저 행사에 저도 참석을 해서 들어가는 순서가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지방 강연에 잡혀가지고 제가 이제 캔슬을 부탁을 해가지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고은광수 선생님 호주제 페이지 다 주인공이시잖아요. 호주제 페이지가 또 우리 고은광수 선생님 그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주와 주권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데 제가 제일 화나는 게 그거죠.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남한 땅만 봐도 100군데 미군 기지, 미군 부대, 미군 레이더 기지, 탱고 미군 지하 벙커 시설이 수없이 있어요. 용산까지 포함해서. 근데 거기는 다 어느 나라 영토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영토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여기는 캘리포니아 영토입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든지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영토입니다라는 표지판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는 저 용산은 미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13번 게이트, 미군 부대 13번 게이트로 출퇴근을 하는 것이고 다 거기는 미군 부대인데 이 윤석열 씨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게 뭐냐면 거기는 허벌판이잖아. 국방부 건물, 시멘트 건물 저거 폭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하에 1층, 2층이 있지만 이 지하 1층은 휴게소 뭐 전쟁 주의소랍시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청와대는 들어가면 거기 DJ 김대중 정부 시절에 핵무기가 투하돼도 끄떡없는 핵 주의소가 있어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축조가 됐습니다. 이건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핵무기에 피해가 없어야 뭘 지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경복궁 그 소국의 터널이 뚫려가도 대통령이 유사시 도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를 빠져나와가지고 천공의 말만 믿고 내가 이제 인구망자가 나옵니다. 천공이 13년 전에 그 용산이 좋아가지고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에 그 천공의 집무실이 있는 거예요. 13층과 5층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거기가 용의 꼴이라 이거야. 천공이 자기가 먼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용의 꼴이니까 용의 몸통, 국방부 청사가 용의 몸통이고 한남동 관저가 용의 머리라는 거야. 용이 이렇게 날아가는 그
영지와 성지로 아는 거야, 이 천공이. 근데 여러분, 경암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용산이라는 지명이 이미 나와 있는 거고,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는 것도 이미 거기 2025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공이 신령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지가 카피를 한 거예요. 카피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용산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 무모한 짓입니까? 계룡대만 해도 계룡산이 받쳐주고, 그러니까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거기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저런 시멘트 건물에 그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또 사람이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사시가 뭘 하겠어. 그리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도 국방위원회 국회의원이었잖아요. 장관 임명받기 전날까지. 국방위원회 김명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국방위원회 할 때 결석을 자주 한대. 물어보니까 휠체어로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허리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오름을 이렇게 걷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건강도 받쳐주지 않은 국방부 장관에다가 전쟁의 의식도 없는 대통령, 이게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요,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고 김여정과 김정철 형과 여동생은 외교관 자녀들, 고급 부자들 자녀들이 다니는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녔지만 김정은 위원장 아버지 김정일은 자기 아들 김정은 위원장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시골 촌구석 고등학교 동네 아이들이 다니는 데를 보낸 거야. 왜? 정말 서민들의 심정을 알라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졸업을 안 한 상태에서 졸업 직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어디를 갔느냐, 김일성 종합대학을 간 게 아니라, 파리 대학을 간 게 아니라, 모스크바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김일성 군사종합학교를 간 겁니다. 거기서 뭘로 연구해서 논문을 받았느냐, GPS를 활용한 포사격술 제고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GPS는 인공위성, 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미사일 이런 거지, 따콩따콩 이런 포가 아니에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의 이런 훈련을 받은 김정은 위원장과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전쟁의 개념도 모르고 날만 술만 퍼먹어서 블랙아웃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 블랙아웃 상태에 3시간 이상 빠지면 유고 상태입니다. 박정희가 총 맞아가지고 죽은 것만 유고 상태가 아니라 대통령이 술에 취해가지고 무아지경 상태가 지속되면 이게 유고 상태인데, 허구한 날 유고 상태에 빠져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거 대통령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도 지금 모자란 판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래서 네? 예, 탄핵을 이제 탄핵을 위해서는 표를 잘 찍어야 탄핵이 되죠. 탄핵은 여러분이 못하는 거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그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죠. 양평은 누굽니까? 최재관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애정이 가요. 저 이름하고 두자가 중독돼가지고. 그래서 임금왕자는 그런 거고, 그리고 자주와 주권. 제가 탱고 미군기지가 청계산에 있는데요. 콘달리자 라이자 국무장관이 서울공항에 내려가지고 정부 관계자도 안 만나고 모든 의전을 거부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니까 탱고 미군기지. 청계산을 다 화강암을 파가지고 만든 요새입니다. 평택 미군기지로 가기 전까지는 거기가 전쟁 지휘소였어요. 미군들의. 거기는 골프장, 카트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수만 평의 그런 곳인데, 그런 데가 대한민국에 오죽순처럼 많아요. 대구의 오스카 미군기지는 아시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을 미군이 지휘할 수 있는 곳이 지하에 있습니다.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노회찬 의원이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삼성 엑스파일을 폭로하니까 고참 국회의원들이 따로 불러가지고 어이 노 의원, 재선하고 삼선하려면 삼성하고 미국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삼성과 미국을 건드려야 우리는 자주와 주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정치 권력, 우리가 말하는 정치 권력은 검사들이 직권을 했기 때문에 검사 권력이 돼버렸어. 검찰 권력, 군인들이 장악을 했으면 군사 독재, 군사 정권인 것처럼 검사 정권, 그리고 언론이 권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언론 권력과 정치 권력을 좌우에서 휘두르고 좌우 균형을 맞추고 이것을 조절하고 리드하는 그 세력은 자본입니다. 자본. 대기업. 이 대기업이 한동훈이 저렇게 띄워준 것도 여러분 자본들입니다. 자본이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에 등을 언론들, 자기들이 기득권이 되면 안 되고 기득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기득권의 부정패를 파헤쳐낼 저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 우리 말로 주류 언론들은 자기들이 이미 기득권이 돼버렸고 권력에 기승을 하고 또 이런 자본에 기승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게 뉴미디어, 대한 언론들, 진보 언론들이 각성을 해서 오히려 기존의 주류 언론들을 견제하는 또 언론들이 나와야 되는 이런 실정이 돼버렸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 자주와 주권의 우리나라 정신을 좀먹고 미국에 빌붙어서 김현정 한미 FTA 협상 대표가 버시바오 미 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시시때때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전화했습니까? Fighting like hell! 나는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권총으로 쏴 죽여야지. 대한민국 FTA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그때그때 미국의 대사관의 정보를 알려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 당신네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알라망고를 끼는 그런 말을 했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그 폭로를 한 그런 사람들의 코리아 파일에 그 내용들이 다 있어서 녹취록, 그 다음에 미국 대사관의 본국에 전하는 외교 전문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의 형 이상득이가 전역 의원하고 미 대사를 만나러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동생은 뼛속 깊이 친밀하고 친일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전역은 옆에서 거들었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파일에 다 나와 있어요. 기침하면 기침하는 소리까지 적혀 있고 방귀 끼면 방귀 끼는 소리까지 진짜 있더라고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그것을 미국에 있는 양심이 있는 정보기관에 사는 사람들이 폭로해가지고 어산지 이런 사람들이 폭로해서 코리아 파일을 통해서 안 겁니다. 이런 매국노들이 친일파들이 친미파들이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어요. 친일파들은 기세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하도 우리가 친일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친미파들은 아주 막 당당하게 나왔어요. 친미파들은 고상한 것처럼 오히려 공개적으로 대놓고 나라를 좀먹고 부역질을 하고 있어. 우리는 친일파보다 친미파가, 나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더 무섭다는 걸 나를 고발하고 싶어요. 우리 자주와 주권을 좀먹는 이 뉴라이트 세력들 반드시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려도 또 다른 윤석열 김건희가 또 몇 년 있다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이승만 박정희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전두환 노태우가 나올 것이고 또 몇 년 있다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뭘 안 하면 친일청산, 친미청산, 뉴라이트 청산, 역사청산, 적폐세력 청산을 안 하면 반드시 역사는 그런 서클로 반복돼가지고 우리만 고달퍼요. 근원적으로 우리는 자주와 주권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제 딸 막내딸 에스더가 평통 미주 평통의 통일 포스터 그린 게 아주 압권이었어요.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그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고 남북 합동 군사훈련 하자. 여러분 그 동심의 말이 진짜인 거예요. 왜 골치 아프게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합니까? 남북이 합동 군사훈련해서 독도도 지키고 이런 훈련을 하면 그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이게. 정신병자 같은 얘기로 듣는 거야 이거를. 그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2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네, 목사님,
반미 자주 평화통일 이야기부터 해서 친일 청산, 적폐 청산, 재벌개혁, 언론개혁 오늘 종합 강연 해주셨습니다. 지금 TV조선이나 네. 극우 매체들이 이거 큰일 나겠죠. 스크린 보고 신바람 났을 거야. 제 워딩만 네. 오려다가 최 목사가 뭐 한미합동 우선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 그런 게 뉴스로 많이 나가야 자극들을 받으니까 하는 거요. 예. 나가야 이슈가 되고 이게 판이 크게 벌어져야 되는 거. 판이 크게 벌어지고 제가 22명한테 고소고발을 당했거든요. 아 200명 당해도 괜찮아. 그거 뭐 변호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해?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판 키워주시고 종합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양평이라서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맞죠? 특별한 정도가 아니죠. 네.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아버지를 보는 것 같고 누이를 보는 것 같고 형님을 보는 것 같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제 고향이라는 거.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결 위의 건의, 건의 위의 천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공 위에 최 목사. 천공의 천공. 그리고 천공이 신통하지 않다는 거는 네. 내가 이게 언더카바 몰래 카메라를 들어간 걸 발견해야 신통한 거지. 그렇지. 그것도 발견 못하고 눈앞에 것도 그렇지. 발견 못하고 무슨 한반도 미래를 점치냐고. 네. 가짜지. 안 그렇습니까? 맞아, 맞아요. 네, 천공이의 우리 최 목사님과 또 이렇게 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많은 민중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정권 조기에 심판하고 탄핵하고 우리 이 민중들이 국민들이 주인인 민주정부 빨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목사님과 함께 응원하면서 양평 총선 승리하고 열심히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구호하나 할게요. 네, 목사님 모든 구호 길은 양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한다. 모든 길은 양평으로 통한다. 양평 고속도로 원상 회복하라. 진행하는 반드시 이를 수행하라. 다른 사람은 못 맡길 것 같아요. 약간 선거법. 네. 아니 저는 뭐 얼마든지 선거법 해당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열광해주시고 양평을 응원해주신 목사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